일단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복문이랑 배열에 대해서 할 건데, 이제 반복문의 while, 포문, 그리고 이런 곳에서 쓰이는 continue, break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배열에는 이제 맨 처음에 그 문자열 그 배열 한번 보셨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일단 반복문에서 이제 while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특정 부분을 일정하게 반복 처리할 때 자주 사용을 하고, 이게 조건식이 참일 때만 이제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이제 조건식이 참일 때 이제 문장 2가 실행되고, 이게 계속 이렇게 돌다가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 여기를 빠져나와서 문장 3이 실행되는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거는 정확한 반복 횟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브레이크,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나 컨티뉴 같은 거는 단독으로는 사용을 할 수 없고 다른 제어문과 함께 사용을 하거든요. 그 브레이크문은 이제 아까 그 반복에서 해당 반복 루프를 탈출하는 역할을 할 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문에서도 브레이크문으로 빠져나왔었잖아요. 그렇게 쓰는 거고, 여기서 스캔프에서 변수를 하나 받아와서 여기서 구구단 한번 출력해 본 거거든요. 예, while이 i는 처음에 1로 초기값을 주고 그 다음에 얘를 1을 하나씩 i를 증가시킬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i가 9가 넘어서면은 이제 거짓이 되면은 이제 빠져나와서 끝나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브레이크를 찍어 보면은 만약에 5를 입력을 하면은 n에 5가 찍히고 그 다음에 i가 1이니까 1이 9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여기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 5랑 5 곱하기 1는 이제 곱하기 해서 5 이렇게 출력을 한 다음에 i를 1을 증가를 시켜요. 그럼 2가 되고, 그러면 다시 조건을 비교해 봤을 때 2가 9보다 작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여기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i가 10이 됐을 때 이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복문에서 빠져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구단 한번 출력해 봤고 while문으로. 근데 while문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반복 횟수가 정해지지 않을 때. 이게 while에다가 갈로치고 1을 해주면은 1은 참이기 때문에 이게 무한 반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계속 반복문이 돌아요. 근데 여기서 특정 조건일 때 브레이크를 써서 이제 반복을 탈출시키는 그런 형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입력을 쭉 받다가 이제 만약에 입력받은 값이 0이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된 그 while 문이 빠져나와서 종료되는 형식이고, 이것도 브레이크 찍어보면은 만약에 5를 입력하면은 x가 5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if 문은 타지 않다서 이제 내려와서 0의 리저트라는 변수에다가 5를 집어넣고, 만약에 여기서 0을 입력하게 되면은
x는 0이기 때문에 여기 브레이크 문 여기를 타면은 이게 빠져나와 버려요. 이렇게 while 문에서. while 문은 이런 특정 반복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포문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을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건데 얘는 그 여기 초기식이 있는데 요거는 반복을 시작할 때 한 번만 실행을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while 문과 마찬가지로 조건식이 참일 때만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증감식 괄호 안에 증감식을 넣는데 이거에 따라서 맞춰서 다시 올라가서 이제 다시 조건을 비교하는 형식이고 이런 반복문들이랑 많이 쓰는 게 또 컨티뉴 문인데 이거는 그 특정 조건일 때 만약에 특정 조건일 때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조건일 때만 반복 루프를 실행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여기 포문을 써봤는데 처음에 i는 1 이게 초기 값이에요. 처음에 처음에 i 값이 1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조건문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를 1씩 증가시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여기서 찍어서 보여드리면 처음에 i는 i 값이 1이고 이게 10보다 작은 걸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가서 리저트라는 변수에다가 1이 담게 되고 다음에 다시 i 뿔뿔을 해서 1을 증가시켜요. 그러면은 i가 2가 되고 2가 10보다 작기 때문에 또 만족해서 이렇게 계속 타다가 9, 그다음에 이제 10이 되고 이제 그러면 10에서 이제 1을 더하면 11이 됐을 때 그때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한 번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while문보다는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땐 포문을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1부터 10까지 쭉 더해봤고 이번에는 아까처럼 쭉 더하다가 100까지 1에서부터 100까지 쭉 더하다가 만약에 쭉 더한 값이 500이 넘었을 때 요 포문을 중간에 빠져나오도록 해볼게요. 브레이크 문을 써서. i가 32, 1부터 32까지 더했을 때가 리저트 값이 528, 50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if 문을 타서 여기 프린트 F문 출력을 하고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은 이 포문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예, 아까 528까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는 컨티뉴문 얘는 이제 이번에는 1에서 100까지 쭉 더하는데 이거는 3의 배수일 때만 쭉 더해볼게요. 이게 식이 뭐냐면 그 3의 배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잖아요. 근데 0이 아닐 때는 컨티뉴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보시면은 처음에 i는 1이고 그 1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고 2도 아니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다가
i가 3일 때는 이제 이 조건문을 안 타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컨티뉴문은 반복문 처음으로 돌아가는 특정 반복일 때만 특정 조건에서 반복을 할 때만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모르시겠는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배열은 어떤 거냐면 그 여기서 인티저 A 0부터 1, 2, 3, 4 이렇게 변수를 다섯 가지 선언한 것과 이렇게 인티저 A하고 괄호치고 5 이렇게 한 거랑 동일한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변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랑 취급하기가 되게 쉬운 장점이 있고, 예, 이런 식으로 A에 5를 하면은 A의 0번부터 A의 4번까지 이렇게 다섯 개의 공간이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갖는 자료들이 쭉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고, 이 위치들은 여기 순서 이거 인덱스 값 요걸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티저 데이터하고 보호를 하면은 정수형 데이터 다섯 개를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 캐릭터 20개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라는 문자 공간이 20개가 쭉 이어지면은 이거는 쭉 문자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자열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뭐 더블이면 실수형인데 더블로 하면은 이제 실수형 데이터 15개 이런 식으로 그 자료형마다 이제 이 메모리 크기는 다 달라질 수가 어요 배열의 시작 인덱스는 대신에 얘는 1이 아니라 0부터 시작을 하고 마지막 인덱스는 배열의 크기에서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데이터 0 이런 식으로 값을 넣을 수 있거든요. 데이터 5를 선언하고 데이터 0에 10, 데이터 4에 50 이런 식으로 넣고 예, 이 값을 출력하려면 퍼센트 %d 하고 데이터 0번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예, 메모리 구조를 잠깐 보시면은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바이트거든요. 하나당. 그래서 캐릭터 A하고 7개 하면은 캐릭터라는 공간이 7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하나당 1바이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작 주소를 6000번지라고 하면은 그 하나당 1바이트고 7개니까 7바이트. 그러면 6006번지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당 4바이트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시작 주소를 7000번지라고 하면 7개를 선언했으면은 28바이트이기 때문에 7024번까지 이런 식으로 각자 다르게 구성이 되는 거고 그 대신 근데 중요한 거는 메모리 공간에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할당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변수 처음에 쓰고 나서 초기화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배열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어떻게 하냐면은 뭐 각각 다른 값을 저장하고 싶으실 때는 이제 대괄호 치시고 이렇게 변수를 하나하나 차례대로 넣으면 이게 100이 첫 번째 A의 0, 뭐 500이 A의 4 이런 식으로 각각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이 다른 여러 가지 경우 다른 여러 가지 초기화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그 전부 다 0 값을 넣을 때는 그 갈로 치시고 0 하나만 넣으시면은 이게 전부 다 0 값이 입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간단한 방법으로는 요걸 제일 많이 쓰고
2차원 배열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인티저 정수형 데이터를 A라는 변수 5개를 선언했는데 이 5개 전부 다 이제 0값이라는 초기화를 한 거고 그다음에 I랑 Max라는 변수 선언해서 포문으로 일단 학생 점수를 입력받아요. 차례대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변수에다가 5명의 학생 그 점수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차례대로 저장을 입력을 받으면은 A 0번에서 A 4번 값까지 여기 변수에 값이 들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A의 첫 번째 값에 max라는 변수에 넣고 그다음에 맥스 첫 번째 그다음 A 1번째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제 가장 큰 값을 찾아가는 건데 브레이크 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10, 10, 10 입력을 받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10 처음 차례대로 10, 20, 30, 40, 50이라는 값이 연속적으로 저장이 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max라는 값에다가 a의 첫 번째 값인 10을 일단 대입을 하고 그다음에 i는 초기식을 1로 잡아서 그러면은 i가 1이기 때문에 a의 1번째 값은 20이잖아요. 20이랑 10이랑 비교를 해서 이게 더 크기 때문에 max에다가 갱신을 해주고 가장 큰 값을 그리고 또 20이랑 그 다음 번째, i의 2번째랑 또 비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장 큰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원 배열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몇 반에 몇 번 이렇게 학생을로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은데 만약에 인티저 A에 5, 4 이렇게 2차원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은 이제 5반까지 있고 그 각 반마다 4명의 학생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0반에 0번, 뭐 1반에 1번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뭐 인티저 데이터 2, 3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뭐 2반에 3번까지 있는 그 학생 수니까 총 뭐 1반에 1, 2, 3, 2반에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 총 6개, 6명의 학생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6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고 요거 공간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2차원 배열도 메모리에 할당될 때는 그 1차원 배열처럼 차례대로 쭉 연속적으로 할당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쭉 연속적으로 할당이 되고 만약에 A에 2차원 배열을 선언했는데 A에 0번 이렇게만 썼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A에 0의 0번째 이거의 시작 주소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저 네, 질문 하나 더 네네, 할까요? 그 아까 0 넣었을 때 여기 0번째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얘를 초기화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2차원 배열을 초기화할 때. 2차원 배열 초기화하실 때는 여기 이런 식으로
그 묶음을 두 개로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차례대로 쭉 이렇게 쓰시면은 만약에 그 두 번째 예제 볼게요. 그 A에 2, 3 하고 뭐 1, 2, 3, 10, 20, 30 이렇게 하면은 여기 맨 처음 값은 A의 0번, 0에 0, 0에 1, 0에 2, 그다음에 1에 0, 1에 1, 1에 2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초기화를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한 번만 0 이렇게 한 번만 쓰시면 다 0 값이 들어가게 돼요. 저 잠깐 이해가 안 가네. 여기에 0이랑 아까 그 네, 이거 전 화면이 뭐였죠? 이거요? 이거의 0이랑 다른 거예요. 0 and A 가로 아, 대괄호 0. 이게 end라는 게 이게 시작 그 주소를 의미하는 주소 연산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A의 0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 그림 보시면 A의 0의 0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그 여기에 시작 주소를 의미하는 게 A의 0번째고 만약에 A1 같은 경우에는 1의 0, 1의 0 여기 주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2차원 배열 이렇게 A에 2, 3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건 중첩 포문을 한번 써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바깥에 있는 거를 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안에 있는 거를 번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행 순서 한번 볼게요. 초기식 i가 0이고 j도 0이에요. 그러면 0에 0이잖아요. 0에 0 여기에다가 이제 처음에 50을 입력했으니까 여기도 50을 입력해 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i 0, j 0 그러면은 1반에 1번 학생 몸무게가 되겠고 그리고 x 값을 하나 증가시킬게요. 51이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 안에 포문이 이제 여기서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여기도 조건식이 참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 안에서 들어가서 그러면 0에 1 그럼 여기 0의 1번째 보시면 51이라는 값이 들어갔고 다시 1 증가시키고 이게 j가 2가 됐는데 이것도 아직 참이니까 한 번 더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1반에 3번까지 되는 거고 j가 3이 되면 이제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와서 다시 큰 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i가 1이 되잖아요.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럼 다시 또 1반 아까는 1반에 1, 2, 3번까지 했다면 이번에는 2반이 되겠죠. 2반에 1, 2, 3 이렇게 다시 안쪽 포문을 돌게 되고 여기 끝나면은 바깥쪽 포문도 조건을 이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1반에 1번부터 2반에 3번까지 해봤고 혹시 여기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아니요. 네. 그럼 이번에는 아까처럼 여기 2차원 배열 선언해서 점수를 여기 변수에다가 입력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게
3반에 2번까지 이렇게 학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각, 각 반의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이 가장 큰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 만약에 18,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1반에 1번, 2번, 뭐 3반에 1번, 2번까지 이렇게 각자 입력을 받게 되면 이게 A 배열 값의 차례대로 이렇게 저장이 되잖아요. 네. A의 0번째에 90, 80이란 값이 있고 70, 60, 50, 40 이런 값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1반부터 그 1반의 값이 90이고 80이니까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서 그 평균 값을 그 에버리지라는 요거 1차원 배열에다가 첫 번째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 85.00000 값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값을 넣으면은 여기에 1반, 2반, 3반 이런 식으로 각각 평균 값이 들어가게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가장 높은 값 출력하는 거고 여기서 비교해서 제일 높은 게 이렇게 이거 폼은 두 개 쓰는 거 이해 좀 되시나요? 네. 네. 똑똑하신데요. 네. 그 혹시 그 저번 시간에 제가 성적 산출 프로그램 그거 말씀드렸던 거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못했습니다. 저도 못했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 성적 요거 계산하는 거는 저희 그 소수점까지 나타낼 거기 때문에 요 플로트라는 자료형을 써서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플로트라는 변수에다가 그 점수들을 입력받아서 여기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 퍼센트 비율별로. 이게 출석 점수 0.1을 곱하는 건 10%, 뭐 과제 점수 20%, 중간 기말 30%, 40%씩 이렇게 해서 다 더하게 되면 총 성적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게 이제 퍼센트점 EF. 그 소수점은 이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시간에 그 중첩 반복문 조금 머리 써야 되는 거를 좀 할 거거든요. 네. 그게
어, 혹시 그 파이썬 지금 수업 듣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저요. 어, 저 그거, 파이썬. 그거 이번에 그거 별표 출력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제가 좀 더 어렵게 한번 좀 해보려고. 진짜요? 근데 저 뭐지? 제가 네. 튜터링 지금 2개 듣고 있는데 아, 네. 이거 C 언어 튜터링은 계속 하는 건가요? 다른 튜터링은 지금 중간고사라고 해서 한 몇 주 정도 좀 쉰 다음에 또 다시 한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저는 그 계획서 보시면은 그 5월 3일 또 할 거거든요. 이제 4회차는. 아하. 네, 중간고사 끝나고 이렇게 일부러 이때는 시간을 안 잡았어요. 그 네. 다음 주까지인 건가요? 다음 수업이요? 네, 다음 수업이 5월 3일이에요? 네네네, 맞아요. 네. 전 다음 주 10주 아, 알고 다음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아하. 네, 안녕히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 네. 5월에 뵐게요. 네, 5월 3일에 뵐게요.